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리스트 기능에다가 지금 JDBC 셀렉트 테스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또 잘 접목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 주의할 사항 같은 것만 살짝 짚어드리고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제 기능이 있는 메인 클래스에 얘를 만들어놨던 이유가 뭐죠?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던 이유, 데이터베이스 대용을 하기 위해서였죠. 라이트를 했을 때 여기에 저장을 시키고 리스트를 보여줄 때 얘를 보여주려고 여기다 만들어 놨던 건데, 이제 우리가 라이트를 할 때 애초에 추가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쵸?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다 DB 대용으로 얘한테 추가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는 이제 DB에 저장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빼버린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리스트 기능, 얘도 지금 현재는 그 상단에 있는 전역 변수는 아니죠. 어쨌든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만든 애니까 얘도 지역 변수긴 한데, 어쨌든 while문 바깥에 있는 이 리스트 articles라는 애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쟤한테는 값이 들어 있을까요? 애초에 지금 이거 실행시킨 다음에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해도, 이걸 해서 글을 써도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더 이상 그 상단에 있는 아티클스한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한테 접목을 시킬 때 이 실제 DB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올 때 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가 있으면 오히려 꼬일 거예요. 얘를 아예 지우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할 텐데, 이 여기서 필요한 아티클스,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서 갖고 오면 돼요?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또 쓰면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아티클스라는 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긴 해요. 리스트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거 없으면은 이 반복문 안에서 출력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좀 번거로워요. 우리가 원하는 규격대로 찍어내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반복문 안에서는 얘한테 저장시켰다가 얘를 활용해서 실제로 리스트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널 검증, 얘는 똑같이 필요하겠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메시지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근데 얘가 지금 아티클스의 사이즈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위치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또 잘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위에 있는 아티클스를 이미 지워놨어요. 더 이상 얘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워놓은 상태고요. 얘도 아예 제거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셀렉트 테스트에 있는 거를 또 그대로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복사해서 저는 여기다가 위치시킬 거예요. 게시물 리스트라고 하는 출력문 보여주고 나서 바로 DB 접속하고 DB 연결 정보 자원 필요한 거 만들어서 리스트 아티클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접속 정보 적어주고 쿼리 날릴 수 있게 세팅해주고 쿼리 날리고 그 결과 받아온 걸로 아티클스 조립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캐치블럭 다 문제없이 뚫고 나오면 파이널리로 자원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티클스,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꿔줄 건데 얘는 지금 왜 못 쓸까요? 아티클스 위에서 우리 분명히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건 여기서 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을까요? 두 개라고요? 아닌데? 여기는 뭐야, 저장 때문이잖아. 저도 지금 말하고 보면서 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장 때문이었네요. 얘가 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못 써요.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블럭이에요. 우리가 if문 안에서 변수를 생성했다, 그럼 그 if문 빠져나가면 그 변수 못 썼죠.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변수 만들었다,
그럼 그 번복문 나가면 변수 못 써요. 그 기준이 되는 애는 항상 누구였다? 중괄호였다. 근데 트라이 캐치도 어쨌든 중괄호로 열리고 닫히죠. 지역이 나뉜 거예요. 이 지역 안에서 얘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이 트라이 블럭 바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 할 때도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쪽에다 빼버렸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없이 만들어줬고, 그러면 이 DB에 연결돼서 리스트 가져온 기능까지 완료가 됐다면, 실제로 게시물이 존재했다면 아티클스에 뭐라도 애드가 됐겠죠.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니까, 결과가 있었다면. 그러면 아티클스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추가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때 존재하는 게시물이 없다 보여주고 continue. 얘를 만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네, 맨 처음 명령어 입력받는 곳으로 가겠죠. 지금 이 continue는 하이라이팅 된 거 보면 이 while문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서 번호 제목 보여주는 거, 이건 똑같이 그대로 필요한 기능이고, 여기서 까서 보여주는 거, 얘도 건드릴 거 없이 똑같이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거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을 키고 라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리스트를 했을 때 잘 나온다. 이 리스트는 어디 들어있는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다 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영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저장된 이 데이터는요, 따로 보여드린 적은 없고, 참 이거 에러 해결하면서 보여드렸구나. XMPP에 MySQL에 데이터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JDBC 아티클 매니저, 이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테이블들, 혹은 그 테이블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파일 형식은 처음 보시죠? FRM, IBD, OPT 이런 거는 우리가 겪어볼 일이 딱히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안 겪어보셔도 돼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얘를 통해서 혹은 이 친구를 통해서 다 까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기능도 완료가 됐습니다. 너무 간단했죠? 이제 처음에 이거 하는 과정, 이런 거 압축 풀고, 이거 압축 푼 거를 다시 조립하고, 이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하라고 했으면은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링 해서 찾아보고 하셨어야 되는 내용들일 텐데, 이거를 다 알려드리고 나서 적용시키는 거는 이제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충 이제 감을 다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아티클 modify라고 하는 명령어,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결 부분에는 글 번호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명령어를 이렇게 쳤다. 그럼 나는 지금 2번 글을 수정하겠다 라고 명령한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modify 기능 자체는, 그러니까 기능을 그냥 자바단에서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셀렉트랑 인설트를 배워봤는데 업데이트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는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설트랑 셀렉트 해봤죠? 이 둘 중에서 업데이트는 누구랑 비슷해요? 인설트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남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셀렉트 테스트에서 설명드릴 때 어떠한 결과를 남겨야 됐다. 그러면 rs, result set이라는 애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execute query로 받아왔죠. 근데 우리가 insert 할 때 결과를 남길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뭘로 했어요? execute update. 얘는 int를 리턴을 하긴 하지만 연결에 적용됨 이거를 리턴하는 거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서 얘를 변수에 굳이 보관하지 않았다. 그럼 업데이트는 어때요? 결과를 남길 필요가 없는 애니까 그냥 execute update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modify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보시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실제로 게시글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방식은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린 겁니다. 인설트에서 사용했던 pstmt, 지금 인설트 쪽이 위에 있죠. 올라가서 이 pstmt까지 필요한 거고 result set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쿼리 조립해서 execute update라는 걸로 날려주면 된다. 그럼 실제로 이 쿼리가 잘 날아가서 수행이 될 거다 라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뭘로 쿼리 날리는지만 좀 애매했던 건데 그걸 알려드린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글이 수정되게끔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번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나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에 기능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modify 게시물 수정 기능이고요. 수정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은 저는 명령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분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가 어디로 갔나니? 얘가 맞지? 밑에다가 else if 하나 더 열어주겠습니다. 또 여기에 cmd 하고 start with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명령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cmd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문자열 값과 equals 인자로 넘어가고 있는 해당 문자열과 둘의 값이 equals 같으면 이었어요. 그럼 equals는 리턴 타입이 당연히 불린이겠죠. 같으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 틀리면 false를 리턴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이제 start with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함수를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article modify라고 적어줄 겁니다. 띄어쓰기 한 칸까지. 자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 앞에 있는 cmd 이 문자열 안에 이 문자열이 안에가 아니라 이 문자열이 뒤에 오는 이 인자로 들어온 article modify 띄어쓰기로 시작하면 이란 뜻이에요. start with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온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면 입니다. 그래서 얘도 리턴 타입은 불린이에요. 우리가 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도 얘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true를 남겨줄 거고요. 만약에 얘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false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equals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받았을 때 해당 분기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이게 실제로 명령어를 잘 타고 들어오는지 modify 맞음?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rticle 리스트 쳤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트 기능이 나올 거고요. article modify 쳤다 근데 저 지금 modify까지만 치고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못 타야지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출력 안 되죠? 근데 article modify인데 띄어쓰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출력문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여기 공백 없어요. 근데 여긴 지금 띄어쓰기 한 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못하고 있죠. 이거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명령어 최초의 명령어를 입력받는 이 시점에 명령어를 받은 결과에다가 trim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놨죠. 앞뒤 공백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공백이 포함되어서 입력이 되었지만 얘는 제거된 상태로 여기까지만 cmd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비교가 안 된 거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뒤에 뭐라도 하나 적어주면 modify 분기를 타고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modify 맞으면 잘 나왔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명령어는 어차피 요 뒤에 이런 문자열을 넣진 않을 건데, 글번호 1번 글이다, 2번 글이다, 3번 글이다, 4번 글이다, 이런 글 번호를 넣을 거예요. 내가 몇 번 게시글에 대해서 수정 기능을 사용할 건지 글 번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러면 분기를 잘 타고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분기 타는 것까지는 오케이, 명령어 입력 받아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될 건데, 우리가 이 글 번호를 꺼내 와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릴 때 조건으로 줄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데 웨어절이 없다, 그럼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의 값이 그 데이터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는 거의 웨어랑 세트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게시글 번호 id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줘서 실제로 이 쿼리가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시글만 내용을 바꿔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자바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익숙하게 해결을 하셨을 텐데, 안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2를 입력했다,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스플릿은 뭐 하는 애냐? 이 스플릿 함수는 문자열을 자를 때, 문자열을 잘라서 보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 안에 우리가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다 구분자로 넣어줄 수 있죠. 이 구분자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활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cmd 스플릿 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인자를 넣는 건데요. 여기 인자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구글링을 해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마우스 올려보면 돼요. 그럼 얘가 리턴 타입이 뭔지, 인자를 뭘 넣어야 되는지, 인자의 타입은 뭘로 들어가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 메서드가 선언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서드가 선언된 부분 안에 리턴 타입 존재할 거고, 매개 변수 받아오는 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자를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인자는 인트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매개 변수가 스트링으로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인자를 인트로 줬대요. 그럼 얘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 변수 타입이랑 맞게 인자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자를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지정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자, 구분자 뭘로 줘야 돼요? 이거 잘라낼 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는 띄어쓰기 한 칸, 띄어쓰기 한 칸, 얘네를 구분자로 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플릿 함수에 공백을 줘서 사용을 하면 이 결과가, 한번 출력해볼까요?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 얘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데이터가 딱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뭐죠? 이것도 객체의 주소죠. 주소가 나와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애초에 결과가 객체라는 건데, 그건 우리가 마우스만 올려봐도 사실 알 수 있었죠. 이거 스트링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객체의 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딱 골라서 볼 수 없다, 얘는 배열로 리턴을 한다. 근데 얘가 배열로 리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얘는 애초에 리턴을 그냥 딱 하나의 데이터로 절대로 리턴이 불가능한 애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article modify 라고 했을 때 스플릿에 공백을 주고 얘를 잘랐어요. 그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데이터가 몇 개예요? 3개죠. 애초에 데이터가 단수개로 담길 수가 없어요. 스플릿을 사용을 하면. 문자열을 구분자를 통해 잘랐다. 그러면 복수개의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배열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공백 잘리고 공백 잘려서 데이터가 3개가 만들어질 거고, 얘가 순차적으로 0번, 1번, 2번 방에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뭐다? 얘다. 근데 얘는 몇 번 방에 들어있어요? 2번 방에 들어있죠.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3개가 나올 거니까 순서대로 0번, 1번, 2번 인덱스를 갖고 있을 거고, 여기에 article, modify 2라고 하는 애가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2번 방에 접근하면,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string 배열 타입으로 cmd bits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담을게요. 그리고 나서 인트 말고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스트링에 id 해놓고 cmd bits, 여기서 몇 번 방? 2번 방 데이터를 가져오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뭔가 연산이 필요하거나 할 때, 지금 숫자 데이터인데 숫자로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int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int로 저장하려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해요? 당연히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겠죠?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다 라고 할 거니까 우리가 이걸 형변환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뒤에 입력된 글 번호는 우리가 글 번호로 쓰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형변환을 할 거예요. 근데 문자열을 int로 형변환을 할 때는 기본적인 형변환 방식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실수형이나 실수가 int로 형변환이 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문자열을 int로 형변환을 할 때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다른 거였어요.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애 안에다가 형변환을 시킬 인자를 넣어줘야 int로 정상적으로 형변환이 되는 것까지.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줄을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이래도 돼요. cmdbit라고 하는 변수한테 배열 결과를 담아놓고 거기서 2번 방 꺼내는 거 다시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요 가능해요.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자, cmd.split 하면 여기까지가 함수 실행이죠. 이 함수가 실행되면 결국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이거 리턴값 있으니까 뭔가 남겠죠. 뭐가 남아요? 스트링 배열이 남죠. 스트링 배열이 남았는데, 그 배열 객체가 남았는데 거기서 2번만 가져오래요. 그럼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에 압축시켜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좀 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변수 만들어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난 능력이 없는 개발자야, 너는 일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 일은 전혀 없어요.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는 머릿속에서 굳이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주면은 좋은 단계가 되겠죠.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받은 글 번호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이제 id라고 하는 변수가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얘를 가지고서 활용을 할 건데, 이거는 위에서 가져오죠. 라이트 쪽에서. article modify라고 하는 기능은 결국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정할 제목, 수정할 내용, 얘는 그냥 타이틀 바디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거는 그냥 글 번호 잘라서 나중에 쓰려고 미리 잘라놓은 거고, 여기는 실제로 입력을 받은 거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시도해줘야겠죠. 그러려면 저 인설트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만큼 커넥션부터 파이널리가 끝나는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밑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줄까요?
모디파이 기능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아이디 밑에다가 하죠. 여기 F로 바꿔놓고 우리 아이디 이제 구했으니까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죠? 여기에다가 N 그리고 지금 ID. 그럼 내가 몇 번 게시글을 수정하러 들어왔는지 상단에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 보여주고, 제목 내용 입력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실제로 DB에 넘기기 위해 DB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쿼리가 좀 바뀌어야겠죠.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난 수정할 거야. 어떤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야. 내가 세팅한 대로 여기다가 타이틀, 업데이트 데이트도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수정하도록 하죠. 얘 수정할 것도 없네요. 인설트 거 가져왔더니 변수 이름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뭐 다른 거 건드릴 거 있나요? 딱히 없죠? 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참, 근데 우리 이거 안 했군요. 여기도 뺐네. 공통되게 다 뺐으면 뭐 리스트.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세미콜론. 이거 없어도 어차피 독립적인 쿼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쿼리가 긁어져서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상태가 아니라 애초에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붙여주는 게 이제 좀 뭐랄까 정석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다 빼죠. 어차피 안 하고 있었으니 리스트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빼는 걸로 합시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나중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요, 비슷한 기능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본인들만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한테는 세미콜론을 붙였어요. 근데 리스트는 안 붙여요. 그리고 얘는 다시 붙인대요. 이렇게 만들어 놔도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똑같이 갈 거면 그냥 그거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안 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할 거다 그러면은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쭉 지켜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짜잘짜잘한 실수를 안 해요. 이런 게 생각보다 그냥 지금은 생각났으니까 넣고 아까는 생각 안 났으니까 안 넣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기능상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게 중요한 타이밍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규칙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진짜 이거 하나 빠졌다고 안 돼서 한 2, 3일 고생해보고 이렇게 돼요. 제가 실제로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에 할 때 넣었으면 끝까지 넣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안 넣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안 넣지 말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본인만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코드가 좀 크게 쌓이고 나면요, 이런 짜잘짜잘한 통일성들이 생각보다 가독성을 많이 올려줘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 근데 이게 아예 이 코드를 분석하지 않은, 아예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이, 협업하는 사람이 코드를 딱 처음 봐요. 딱 봐요. 대충 봐도 상관없을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돼요. 얘는 있는데 얘는 없네? 이게 의미가 있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의 규칙을 좀 정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짜잘짜잘한 실수 안 하려고,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개발할 때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약간 꿀팁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쿼리는 다 짰고, 이거 날리는 것도 인설트랑 똑같이 그냥 날리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쿼리가 날아가서 실제 게시글을 수정을 해줄 거고, 밑에 내려와서 자원 끄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죠? 제가 아까 메모장에 썼던 거,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면 내려는 오겠지만 문제없이 수정이 잘 됐다면 이런 거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자,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modify. 지금 우리는 글 4개 존재하고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 아티클은 4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3번 글을 바꾸겠다. 그러면 3번 게시글 수정 잘 나왔죠?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3번 게시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저 큰 실수를 했네요. 이거 보세요. 다 바뀌었죠? 4개의 게시글이 다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네, 웨어저를 안 줬어요. 깜빡했네요. 웨어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QL 플러스는 여기에 where 여기도 띄어쓰기 하나를 주죠. where id는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id 이렇게 쓸 건데, 자 제가 타이틀과 바디한테는 이 홀더음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감쌌어요. 근데 지금 id는 그런 거 안 했죠. 이거는 해야 될까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 id라고 하는 이 컬럼은 int 타입이에요. 그러면 숫자죠. 숫자는 따옴표 없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얘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티클 modify 3번 글 들어와서 숫자로 바꿔보고 수정되었습니다. 잘 나오고 리스트 가보면 문제없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까봐도 타이틀과 바디 잘 바뀌었고 업데이트 데이트 시간도 잘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넣어줄 때만 이 홀다운표를 잘 신경을 써주면 돼요. 근데 아직 우리 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안 돼요, 지금. 이런 거. 우리한테 지금 6번 게시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받으라고 나옵니다. 왜? 막아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막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입력을 해요. 수정도 됐대요. 웃기죠? 있지도 않은 글인데. 근데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 업데이트 쿼리를 제가 그대로 SQL 요구로 가져가 볼게요. 여기다가 그만큼 지우고 아이,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잠깐만, 애초에 이게 아니잖아. 여기가 안 지워졌구나. 지금 그러면 now에 찍혔고 플러스 지우고 여기 id를 만약에 2번이다. 자, 내가 만약에 아티클 모디파이에 명령어를 6 했다. 그럼 이 상황에선 이 id가 6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목을 타이틀로 하고 내용을 바디로 했다. 이거랑 이 상황으로 쿼리를 날리면 지금 이거 된 거거든요. 얘를 실행을 하면 얘는 에러가 안 나요. 얘는 에러가 안 납니다. 왜 에러가 안 나죠? 얘는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데이트 쿼리는요, 문법상 에러가 없으면요, 에러가 없어요. 내가 뭐 애초에 이런 걸 빼먹었다, 이런 문법 에러죠. 이건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법상 에러가 없을 때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글이 id가 6인 애인데 이런 애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그냥 영렬에 적용돼, 이러고 끝나요. 만약에 실제로 있는 글을 바꿨다, 그럼 1렬에 적용되면 뜨죠. 근데
없는 글이다. 그럼 그냥 역렬에 적용됨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딜리트도 똑같습니다. 딜리트도 delete from article 이거 where id 8 이거 id 8번 없잖아요. 근데 에러가 안 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검증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없는 글을 지우려고 해도, 없는 글을 수정하려고 해도 쿼리 자체에서는 에러가, 문법 에러가 없으면 딱히 뭐라고 안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검증을 따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검증 따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럼 모디파이 기능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 검증을 해볼 것 같으면 사실 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기는 한데 그냥 넘어가죠. 어차피 이 방식을 오래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커밋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메인 메서드에 있는 거 앱 클래스로 좀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밋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다 메인이지 참. 그러면 마지막 커밋 올라간 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고 리스트에 적용하기 전에 커밋을 멈췄군요. 아까 이거 리스트 적용하고 나서 또 한번 잘랐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요. git commit 게시물 리스팅 C 데이터를 D부터 가져오기 그리고 게시물 수정 기능 제한 자 일단 커밋하고 수업 페이지의 공유는 완료가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